안녕하세요. 오늘은 원격 의료라고 쓰고 비대면 진료라고 읽는 정책 관련주인 유비케어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케어 외에도 기타 주식으로 이제 뭐 비트컴퓨터, 소프트센 등 여럿이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유비케어가 실질 대장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유비케어가 대장이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창은 이제 유비케어 사이트인데요. 유비케어 사이트에 보면은 여러 업무를 하지만 하나의 플랫폼인 의사랑이라는 이러한 명칭을 가진 EMR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지금 병의원, 약국, 병의원에서도 이제 EMR을 사용하고 약국에서도 EMR을 사용하는데요. 그 외에도 유통물류, 거기에 유비케어를 의사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그걸 통해서 데이터 마케팅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EMR은 보통 의사분들이 이제 의대를 다니면서부터 이제 안 접할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EMR 서비스하는 업체는 굉장히 여럿이 있는데 그중 60% 이상이 유비케어의 의사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게 되면은 이 의사랑이라는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의사겠죠. 처음 공부할 때부터 접해온 전자의무 기록은 대부분 의사랑일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은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취하는 것보다는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을 좀 지닌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중간에 10년, 20년을 써왔던 의사랑 서비스를 놔두고 굳이 EMR 서비스를 바꾸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쉽게 바뀌지 않고 있고 최근 뭐 약간은 좀 소폭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EMR 시장에서 점유율은 1위로 여전하고요. 그럼 비대면 진료를 하는데 왜 EMR 서비스가 수혜를 받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병역 관련된 뉴스인데요. 의협은 아직 반대를 하고 있는데 병협이 찬성을 한다는 입장을 이번에 밝혔어요. 이 기사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조건부입니다. 병협은 당연히 이제 찬성을 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조건부를 보게 되면은 비대면 진료의 대상과 질환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으로 초진 환자, 초진 환자들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초진을 통해서 환자의 정보와 질환, 알러지 등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얻게 됩니다. 그 정보들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고 처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보들이 고스란히 EMR로 저장이 되고 그 뒤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EMR 플랫폼을 통해서 환자의 정보, 처방한 약들까지 모두 명시가 되어 있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이 지난 시간의 상태들을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3년, 5년 이 정도만에 뭐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평생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의 그 상태들이 몇 년치가 다 그 안에 있거든요. 진료를 보고 처방을 내리는 모든 플랫폼이 유비케어의 의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방금 봤듯이 약국에서도 의사랑 EMR을 사용하기에 지금 연동성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비대면 진료가 시작된다면 고객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사의 선택권을 갈취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EMR 서비스도 당연히 같이 진행이 되겠지만 시장 점유율 1위의 입지는 더 단단해지고 병원과 약국을 모두 통틀어 사용을 하다 보면은 시장의 규모는 더 커지지만 1인자의 규모가 더 커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유비케어 설명에 앞서서 최근에 녹십자 헬스케어에서 유비케어를 인수한 목적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 288억을 투자해서 52.7%의 지분을 인수하였습니다. 사실상 50%가 넘기 때문에 유비케어는 이제 녹십자 계열사로 봐도 무방합니다. 뭐 나중에 이제 녹십자의 그 앞에 GC라는
단어를 따서 뭐 GC 유비케어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걸 왜 인수했느냐, 그리고 어떤 돈으로 인수했느냐를 보게 되면은 그 돈은 사실상 헬스케어 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헬스케어의 최대 주주인 녹십자 홀딩스, 그러니까 녹십자 계열사 전체의 지주회사, 그쪽에서 이제 돈을 마련을 해줬고요. 총 789억의 이제 주식을 추가로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헬스케어 주식을. 그래서 근데 이 돈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보시면 이번에 3자 배정 방식이고요. 유상증자를 이제 실시하기로 합니다. 930억 마련이고요. 솔직히 이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충분히 들어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그것만 인수했느냐, 이제 날짜를 보게 되시면은 4월 21일인데 이 이야기는 좀 조용히 그냥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는 비대면 진료를 보더라도 뭐 빅데이터 이런 걸 보지 않으니까. 에이블 애널리틱스라는 곳을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 하는 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빅데이터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고, 간단하게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환자 그리고 뭐 보험, 금융 등을 예측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연계 사업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빅데이터라는 게 데이터가 있어야지 분석이 가능한데 그 데이터는 유비케어로부터 받고, 그럼 환자들의 질환과 모든 정보를 알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어떠한 보험이 더 적합하겠다, 어떠한 금융상품이 더 적합하겠다, 그거 외에도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사업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업 모델을 충분히 구상할 수가 있고, 지금 유비케어를 통해 사온 건 회사가 아니고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많은 전 국민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러한 정보들을 전부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잠깐 좀 딴 데로 생각 같은데 이거는 서브로 말씀드렸던 거고, 그럼 혹시 케어랩스라고 들어보셨을 분들도 있어요. 유비케어를 보면서. 이제 케어랩스가 뭘 하는 곳이냐면 이제 굿닥을 이제 하는데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마스크 이런 곳을 좀 볼 수 있어서 좀 뭐 300만 명으로 이제 증가를 했다. 마스크 스캐너 때문에 이게 MAU 이제 130만 명 수준이었는데 300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MAU 300만 명이 되는 굿닥을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보게 되면은 뭐 정부 지원을 받는다. 근데 가능은 하겠지만 솔직히 제가 본 거는 이거를 따로 빼서 팔아먹겠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위에 보는 그 MAU는 간단히 설명하면 월간 300만 명이 굿닥에 그 어플로 들어온다. 그만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게 이제 MAU고요. DAU는 이제 하루에 얼만큼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튼 그럼 누구한테 파느냐?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랩스의 굿닥은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취급할 수가 없어요. 그 관계된 뭐 이제 서브로 관계된 회사다 보니까 그 EMR 서비스를 하는 업체와 MOU를 통해서 병원 예약을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그 사이에서 광고 수수료를 먹고 수익을 내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비케어가 시장의 60%가량의 EMR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굿닥이 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사에는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굿닥에 EMR 연계된 곳이 한의원 쪽하고 병원들 중에서 유비케어의 의사랑을 제외한 나머지 EMR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들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케어레스의 굿닥 서비스는 거기서 예약할 수 있는 병원들은 유비케어의 EMR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광고가 주 수익원인 굿닥이 그 경쟁사인 똑딱보다 빠르게 성장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럼 왜 똑딱은 광고 수익원이 없는데 잘 굴러가고 굿닥은 광고까지 수익원으로 잡는데도 힘든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이런 기사였고요.
중요하게 볼 것만 제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놨었는데, 똑딱은 지금 이 기사에서 보듯이 유비케어는 18년에 비브로스라는 업체를 인수해서 똑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비케어가, 다시 말하면은 유비케어가 똑딱이고 케어랩스가 굿딱입니다. 그러면 유비케어가 케어랩스한테 EMR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건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유비케어의 의사랑 서비스와 똑같이 똑딱이 이제 다 해먹을 수가 있는데 뭐 굳이 경쟁업체야 데이터를 공유할 이유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은 케어랩스는 뭐 이대로 사라지느냐 힘드냐, 그걸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18년도 초반에 이제 기사고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말이니까 뭐 한 17년도에 이제 투자를 했었죠. 지금 물적 분할을 해서 굿딱만 띄워놨다고 했었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 17년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녹십자 홀딩스와 녹십자 웰빙이 총 100억 원을 투자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은 5% 각각 지분 투자를 했고 5%가 넘죠. 계산하면 6, 7% 조금 안 되네요. 넘는 지분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비케어의 똑딱만으로도 시장을 넓혀도 되기는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방법으로 대안은 이번 3월 기사인데 3월부터 녹십자에서 케어랩스를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투자한 부분도 뭐 100억이 이제 충분히 있고 충분히 인수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인수 합병이 안 이루어진 거는 그 주관사라고 해야 될까, 이걸 LP, 그죠? 메이플 투자 파트너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33.5% 케어랩스 주식을 인수하는 건데, 이거는 녹십자의 돈 100%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녹십자의 돈, 예를 들면 뭐 100억 중에서 녹십자가 뭐 한 50억 내고 나머지는 여기저기 투자회사들 많잖아요. 사모펀드도 많고 그쪽 돈들을 갖다가 끌어다가 하고 경영은 이제 녹십자가 하고, 보통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애매한 게 이제 코로나가 좀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좀 힘들고 돈도 없고 투자하기도 좀 상황이 좀 애매해서 좀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근데 이 회사 케어랩스를 판매하는 주주들을 보게 되면은 데일리 블록체인과 옐로 모바일입니다. 이쪽은 전혀 이쪽 사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고 오로지 투자하고 투자 수익을 가지고 나가려는 그런 곳들이어서 지금 빨리 투자한 돈을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인 녹십자에서는 솔직히 나머지 케어랩스에 뭐 보면은 소셜 뭐 미팅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필요한 부분은 굿딱만 필요한 거고, 그래서 굿딱만 팔 수 있도록 물적 분할을 했다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기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제 추측이고, 그럼 이 부분을 다시 요약을 해보면은 유비케어를 인수를 했고 녹십자가 헬스케어가 했죠. 그 안에 똑딱도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유비케어 아래 똑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케어랩스 굿딱에는 유비케어 의사랑의 EMR 데이터가 없어서 성장을 못했었던 거죠. 그 데이터만 있으면 굿딱도 매우 클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굿딱은 유비케어 건 빼고 다른 EMR 회사와는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꽤 많은 부분을 연동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굿딱이 거기에다가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빅데이터 분석 기업을 또 인수를 했죠. 헬스케어가. 그리고 이 모든 돈의 출처는 투자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녹십자 홀딩스 그쪽에서 이제 자금을 대주고 있고, 이 회사들이 모두 하나가 돼가지고 운영을 한다면은 솔직히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얘네들이 전부 다 뭉쳐버리면은 국내 EMR 시장의 100%에 가까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분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이런 거를 솔직히 카카오도 하고 싶어 했고 했는데 이걸 못하는 게 의료기관 데이터를 갖다가
가져다가 그걸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어려워가지고 법적으로 의료 데이터는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찾아보면은 의료 데이터는 수집하고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의료기관에서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녹십자는 왜 가능하냐면은 녹십자 헬스케어랑 이제 관계되어 있는 계열사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아이메드라는 곳이 있는데 검진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의료 정보를 수집해도 가능한 곳이거든요. 거기는 또 의료기관이니까. 그래서 카카오나 이런 곳이 이제 지금 하고 싶어도 이제 이런 쪽을 잘 못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다 먹겠다고 달려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비대면 진료는 그러면은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근데 이거는 저도 솔직히 딱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냥 기사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정치적인 부분을 좀 최대한 배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김종인이시죠. 이제 뭐 미래통합당 뭐 이제 가장 걸림돌이 될 것 같았던 게 이제 반대되는 이제 뭐 미통당이나 이쪽인데 이쪽에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은 여당, 야당, 야당, 청와대 세 곳은 전부 다 찬성한다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뭐 비대면이니 원격 의료니 말은 좀 달랐지만 매번 진행이 안 됐던 게 의협입니다. 현재는 의협과 약협, 그러니까 의사협회, 약사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찬성한 곳은 병협이라고 병원협회입니다. 병협이 왜 찬성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병협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런 일반 병원들이 아니고 종합병원이나 세미급 병원, 규모가 좀 큰 병원들 있잖아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은 당연히 병영 경영을 위해 가지고 찬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100명을 보고 있는데 비대면을 하게 되면은 그런 큰 병원에는 더 좋은 교수도 있고 더 잘 보는 이제 의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쪽으로 더 쏠릴 수가 있어서 이쪽에선 찬성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의협과 약협 그리고 시민단체, 이제 시민단체에서 말하는 거는 의료 영리화 가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청와대는 계속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시민단체는 의료 영리하지만 의협 약협에서 걱정하는 거는 동네에서 이제 진료를 하던 분들이 하루에 오는 환자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뭐 5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 중에서 좀 더 큰 병원이나 좋은 의료진 있는 데에서 처방을 받고 싶다. 근데 멀어서 못 갔고 귀찮아서 못 갔어. 뭐 이제 매달 가야 되고 매주 뭐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상급 병원으로 갈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럼 비대면 진료를 받을 것인지 걱정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큰 거고 이 부분은 분명 정부가 조율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뉴스를 좀 찾아는 봤는데 못 찾겠는데 제가 어디서 봤었는데 그러니까 일정 질환에 대해서는 상급 병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큰 병원 그곳에 비대면으로 진료를 이용하게 된다면 지금은 100% 의료보험이 되잖아요. 의료보험을 적용시키지 않는 방법 뭐 이런 방법으로 뭐 개인이 자기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다 내 돈으로 할게 해서 뭐 종합병원에다 다 돈을 내든지 그러면은 비대면으로 종합병원급으로 이제 진료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의료보험 없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환자들이 다른 데로 새지 못하도록 그러한 타협점을 지금 찾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가 안 나오잖아요. 보게 되면은 뭐 여당 야당 이런 데 나오고 짤짤이 그런 기사들은 좀 나오는데 청와대는 지금 뉴스가 안 뜨고 있어요. 잘.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조용히 지금 말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이번에 3차 추경안을 보게 되면은 비대면 진료에 일정 부분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뭐 일정 부분 이제 했는데 보시게 되면은 일정 부분 금액을 갖다가 뭐 투입을 하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나왔는데도 또 조용히 뉴스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5월 달쯤에는 비대면 진료, 원격 의료 말이 뭐 바뀌니 하면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없이 청와대는 지금 조용히 기다리고 있고
근데 솔직히 이런 점은 이제 투자함에 있어서 굉장히 리스크인데, 비대면 진료를 한다 안 한다 이걸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그림을 좀 보게 되면은 대략적인 그림이 나오고, 그리고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가 아니어도 그 데이터로 활용하고 할 수 있는 정말 무궁무진한 사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기업만 보더라도 솔직히 괜찮다고 보고요. 뭐 비대면 진료까지 한다면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성장을 하겠죠. 원래는 제가 여기에 이어가지고 미국, 중국, 일본, 뭐 동남아시아 쪽도 되게 많더라고요. 좀 찾아보고 좀 공부를 해봤는데, 원격 의료를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비대면 시 어떤 정보와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지 가능하고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고 좀 같이 말씀드리려 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지금 유비케어랑 녹십자 계열 쪽, 그리고 케어랩스 쪽 관계를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린 걸로 해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세계의 원격 의료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